예, 벌써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강금 학대를 당한 끝에 맨발로 이 가스배관 타고 도망쳐 나왔던 11살의 소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충격이, 사회적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이후로 사실 지금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전수조사 결과 아주 슬프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백일화에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쨌든 지금 건강은 좀 많이 되찾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건강은 되찾는데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1심에서 이 부모는 그러니까 동거녀죠. 계모 역할을 했던 동거녀 아버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습, 폭행, 감금 등의 행위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또 그 계모녀의 친구는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결국은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 쪽의 변호사가 뭘 주장을 했느냐면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섭식장애가 있다. 그리고 비록 몸무게도 늘고 또 신장도 늘었지만 섭식장애라는 게 뭐냐면 거식증이나 폭식증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또 안 토하거나. 먹으려면 또 안 먹고. 네, 먹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또 5학년으로 지금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서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불안 증세나 부작용이 크다라는 측면을 재판부에 내던졌는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쪽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지금 고지를 하고 돌아오는 6월 15일 날 다시 심리를 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린 소녀가 상당히 똘똘하고 똑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나 자기 의사 표현.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 이 또래 아이들하고 좀 접촉하는, 그러니까 사귀는 그런 데에 좀 아직 서투르고 이런 모양이죠. 네, 사실 그 당시에 가스배관 소녀, 12세 소녀 탈출기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네티즌들이나 누리꾼들이 굉장히 그 거센 어떤 뭐랄까 비난을 했었던 것인데 예.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후유증, 부모로부터 얻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성장은 하지만은 정신적인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을 이번에 변호사가 제출함으로 해서 예. 아마 더만 처벌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가 섭식장애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섭식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하나의 상해로 계속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체가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섭식장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계속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를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좀 더 엄벌을 구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 거고요. 섭식장애라는 게 사실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섭식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되라고 하기 때문에 폭식증과 거식증이 억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부모로부터 굉장히 억압을 받고 폭행을 받고 음식을 아무 때다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불안정이 음식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 이 소녀가 그 어릴 때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결국은 사실은 그 충격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그렇습니다. 외상 후 피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장애라던가 예. 아니면은 지금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소녀가 워낙 16kg 정말 앙상하게 말랐다 싶을 정도의 작은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 몸무게만 12, 3kg가 늘었다고 해서 건강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섭식 장애라던가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무언가에 굉장히 많이 억눌려서 심적 장애가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상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보도된 이외에 그 검찰에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밝혀진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동거녀, 그러니까 부인이 8년 전에 죽었는데 6년 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서울에서 모텔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를 9개월 동안 감금을 한 상태에서 방임, 학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식사 때 밥을 주지 않는 이런 행위가 또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번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10년 이상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으로 밝힌 그렇습니다. 것을 추가적으로 법원에 네, 제출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던 이 자격 없는 부모의 정말 이 피해를 받았던 너무나 슬픈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그 소녀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